KF21 이슈가 핫하던데 우리한테 줘야 할 분담금을 안 주고 버티고 있어서 비난받고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그곳으로 전기차 기업이 너도 나도 공장을 짓겠다고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준공식을 열고 아이오닉5 양산을 시작했고, 일본 도요타는 지난달 26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번 투자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투자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죠. 잘 봐달라 이런 뉘앙스인데, 이에 질세라 미쓰비시 자동차도 인도네시아에 3년간 6억 6,800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홍광 미니를 생산하는 중국 우링 자동차와 체리 자동차도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공장 건설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 테슬라는 지금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투자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여러 번 대표단을 파견해 현지 시장 조사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기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인도네시아로 모여들고 있는데, 여기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군더더기 빼고 빠르게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원자재 공급망 붕괴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전기차에 쓰이는 원자재를 잔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니켈 최대 생산국이고, 코발트, 리튬 같은 원자재도 풍부하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중국도 자기들이 보유한 원자재로 자기들 전기차 기업만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더욱 더 매력적인 전기차 생산 거점이 됐습니다. 둘째, 인구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9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4위 국가입니다. 심지어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급 대수가 87대에 불과하고 중산층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셋째, 아세안이라는 동남아 국가들 간의 연합체가 있는데, 이들이 맺은 협정인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차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2017년 316만 대 수준에서 2026년엔 449만 대로 급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더 매력적인 전기차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가만히 있어도 전기차 기업들이 너도 나도 들어오겠다고 할 판인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전기차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사치세도 면제해주겠다 등등등 이런저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는 한때 중국 베이징과 인도 뉴델리를 제치고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로 평가됐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 정부가 대대적인 전기차 대전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조정장관 역시 얼마 전 일본을 방문해 직접 일본차 업체 대표들을 만나가며 투자를 이끌어낸 것도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대전환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의 텃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약 86만 3천 대인데, 이 중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브랜드가 94%에 달하고, 한국은 현대차랑 기아 합해도 1%가 안 되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대전환을 선언했고, 일본은 전기차 경쟁에 매우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할 기회인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열악하기 짝이 없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이긴 한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누추한 저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로백이었습니다.